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이민년 새해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인자가 저희 인자하고 똑같은 이 범인 호랑이 인자라서 아주 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일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자, 올 한 해도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해주시고, 특히 올 한 해 북한에서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국방TV 시청해 주시면 이 기성 언론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생생한 정보들 여러분께 계속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자, 지금 북한 전역에서 대숙청이 진행 중입니다. 평양의 주인은 누굴까요? 김정은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보겠습니다. 북한이 4년 만에 ICBM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다시 화염과 분노 시대로 회귀합니다. 그 화염과 분노 시대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정말 미국은 오바마 말기 트럼프 초기에 미국은 정말 북한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지금은 6.25 이후에 가장 첨예한 시기다.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또 이모 씨가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전쟁하면 청년들이 죽는다. 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탁 치면 탁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화성 12형 가격도 상당히 비싸겠죠. 이런 상당히 비싼 미사일, 로켓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쏘고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무려 7번이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 중에 2발 쏜 것도 있고 하니까 돈을 하늘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허공에 쳐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번의 미사일, 그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현장 지도한 사람들 이런 것들 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미사일, 그러면은 그 미사일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군대죠. 그리고 그 또 미사일을 사용하고 직접 통제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전략군이죠. 그런데 이 미사일을 쏘고 테스트하고 검열하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 군인 또는 더 좁혀서 전략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쏘았을 때도 1월 5일은 당 군수공업부에서 참관을 했고요. 1월 11일은 김정은이, 김여정, 김정식 이렇게 최고 수뇌부가 참가를 했고 여기 역시 군인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에서 쐈던 1월 14일 이때도 국방과학원의 지도 간부 그리고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 KN-24 쐈을 때 여기 또 국방과학원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 이렇게 쐈죠. 또 순항미사일 쐈을 때 국방과학원 그리고 KN-23의 우리 에이테킴스처럼 이렇게 확산탄 하는 그 자탄 살포 방식의 탄두 테스트했을 때도 국방과학원 그리고 화성 12형 전략 미사일인데 이 전략 미사일을 쏘는데 전략군이 하나도 없고 역시 또 국방과학원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검수사격이다, 갱신이다, 확증시험이다 다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전략군이 하나도 없고 군인이 하나도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도 압니다. 이제는 저 미사일로 인해서 우리가 저 미사일 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옥수수를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얼마야. 이거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산 휴대폰을 가지고 중국의 베이두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국제 곡물 가격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저 미사일 한 발에 최소한 300만 달러야, 500만 달러야. 그리고 마지막에 쏜 거 화성 12형 저거는 1000만 달러 정도 해. 이런 거 다 이제 북한 인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을 쏘는 자들, 또 저로 인해서 받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 이게 전부 다 미사일 때문이다. 그러면 저 미사일 쏘는 주체가 누구냐? 당에 있는 자들이네? 그럼 당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네?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없어요. 희한하죠? 자, 보십시오. 미사일 참관을 하는데 이렇게 김정은이가 그리고 김여정이 선전선동
종사하는 사람이죠. 조영원이 조직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 군수공업부장 이렇게 해서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물론 김정식이가 지금 뭐 군인 계급장 달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당뇨예요. 당뇨인데 군수공업부장 하니까 군사 칭호를 준 것뿐입니다. 실제 군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당 간부들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군인 중에서 최고 수장이죠. 박정천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민생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천이가. 그것도 노동신문 일면에서 박정천이를 제일 크게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는 차 안에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박정천이가 이렇게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박정천은 군인인데 민생을 챙기구나. 남포의 남새 온실 공장 이거 지금 보고 있구나. 우리를 잘 살게끔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네? 라고 하고 당 간부들은 이런 식으로 군대를 챙기고 있다. 자, 그리고 이날이 1월 27일인데요. 1월 27일 이렇게 온실 농장을参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김정은 일행이 또 군수 공장을 또 참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박정천이가 따라갔겠죠. 같은 날인데. 그런데 박정천이가 군수 공장에는 또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뭔가 또 이상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월 28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현지 지도에는 당 중앙위원회 조영원 조직비서, 김정식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 국방과학 부분의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김정식이는 도대체 김정식은 도대체 랭킹이 몇인지 저 같은 사람도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완전히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김정식이도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조영원이가 저기 얼굴이 벌똥말똥 뒤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군인들 여기는 또 장령 즉 장군도 아니고 좌급입니다. 상좌 대좌. 그런데 그 뒤에 조영원이가 서 있습니다. 희한하죠. 박정천은 이런 식으로 아주 얼굴을 크게 민생 탐방하는데 박정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그 옆에도 전부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이렇게 생산을 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실을 군인들이 만들어 주었어 라고 하는데 박정천이가 이렇게 딱 보이고 조영원은 이렇게 뒤에 찌그러져 있네요. 좀 이상하죠. 조영원은 북한 넘버 2 박정천과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개파의 수장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좀 희한합니다. 저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내부를 둘러보죠. 내부를 둘러보는데 또 조영원이가 뒤에 또 따라오고 있네요. 김정식이 앞에 있고 희한합니다. 이 옆에 있는 군인들 또 이게 좌급이고 물론 뭐 여기 생산 책임자니까 좌관급일 수 있으면 우리로서 영관급들이죠. 뭐 이런 식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군 최고 수뇌부는 없고 지금 군수공장을 검열하고 있는데 군 최고 수뇌부는 없고 민간인들만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간인 중에 최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원이는 뒤에 설렁설렁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복장을 한번 보시면 김덕훈이가 입고 나왔던 연초에 입고 나왔던 이 가죽 버버리 코트 멋있죠. 이런 걸 또 김덕훈이하고 똑같은 이 가죽 코트를 김정은이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입었던 게 이제 살이 빠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네요. 리폼도 좀 했을 텐데 그걸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또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이 김정식이는 이 모피 털이 달린 코트를 입었어요. 반코트를. 그리고 뒤에 조영원이는 그냥 뭐 일반 파카 같은 거 입었는데 누가 봐도 김정식 옷이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영원이의 행보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이런 사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인들 얼굴은 계속 모자이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주는 듯한 왜? 지금 군수공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민들이 고운 눈길로 보지 않죠. 그래서 보호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딱 1년 전이죠. 작년 이맘때 북한이 제8기 중앙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저는 북한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권력 변화가 있다. 왜? 이 노동당 중앙위 규약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 북한으로 지금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김정은이 백두혈통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김정은의 위상 이제는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언론들 어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위상이 강해지고 있다. 더 강화됐다. 정상국가화하는 것이다. 아니,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그게 망한 거지.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왕조 지금 이 21세기에 3대 세습 왕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정상국가가 되면 김정은이 끝난 거죠. 그런데도 김정은이가 뭐 애민정신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교수가 데일리 NK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정교전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교수가 1월 31일 날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북한이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작년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김정은에 대한 인민적 수령 칭호가 사라졌다. 4차 전원회의 이후 김정은의 이름 앞뒤로 수령의 수식어가 노동신문 사설, 즉 논설, 정론이나 기사들에서 보이지 않는다. 둘째,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되어 이후 가장 많이 노동신문에서 선전했던 3대 혁명화가 전원회의 이후부터는 그 구호마저 사라졌다. 셋째, 8차 당대회 이후 수령 용어와 한 짝을 이뤄 작년만 해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인민대중제일주의 또 올해 들어서 매우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적시하는 전문가들이 김정은주의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불릴 것으로 전망할 만큼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 목표이자 당이 내세우는 첫 번째 정책 노선이었는데 말이다. 즉, 이 정교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의 위상이 상당히 이상하다. 달라졌다, 추락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일단 김정은에 대한 수령 칭호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대 혁명화, 이거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을 틀어지면서 숙청을 막 갑산파 숙청 쫙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죠. 사상혁명, 그리고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이루어서 뭐 혁명에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 3대 혁명, 이거 뭐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주창해 오던 건데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계속 그들마다 슬로건 또는 상징이 있었죠. 김일성은 주체사상, 그리고 김정일은 선군사상, 그리고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작년 통일부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국, 많은 언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라졌다 이겁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슬그머니 사라졌다. 선군정치, 선군사상, 주체사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냥 없어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지금 김정은의 위상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북한의 권력투쟁이 이제 마무리 수순일까요?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대숙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평양만 이야기인데 지방까지 하면 더 많겠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평양의 중앙당, 내각,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주요 권력기관 간부 중에 처벌받은 간부의 규모가 200여 명에 이른다. 지방 간부들까지 집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강등되거나 해임, 추방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니, 왜 평양에 갑자기 이렇게 200명 이상의 숙청이 진행됐을까요?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황당하게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남조선 컨텐츠 봤다 이겁니다. 남조선 드라마 보고, 남조선 예능 보고, 남조선 노래 듣고 이것 때문에 이만큼 많이 날아갔는데 또 역시 한번 보도를 보겠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이던 국가보위성 부장급 간부의 아들 A씨는 아버지와 친분 관계에 있는 국가보위성 단속원들에게 검열 후에 압수된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저장 장치를 돈을 주고 샀다. A씨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외부 컨텐츠를 시청해왔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 이게 지금 북한이 이 보위성 그리고 안전성 이 검찰소 이렇게 해서 82연합지휘부라는 이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 남조선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 마구마구 잡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보위성이 이제 컨트롤 타워, 헤드 타워 되니까 이 압수한 것들, 수거한 그 범죄 증거물들을 보위성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위성 부장급 간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장군급이에요. 소장, 중장쯤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장군의 아들이 그 압수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압수물품 중에서 일부를 샀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의 자제라고 해서 그냥 주지도 않고 돈을 받고 준다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돈 앞에는 너도 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서 그걸 혼자만 봤으면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봤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보겠습니다. 당국은 고위 간부 자녀들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82 연합지휘부가 압수된 불법 파일을 다시 돈을 주고 팔았다는 점 때문에 아연 실색했다는 후문이다. A씨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국가보위성 간부인 아버지는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또한 가족들 모두 함경남도 장진으로 추방됐다. 그래서 고위 간부의 아들은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장군은 해임된 겁니다. 그리고 강제 전역 조치되었고 함경남도 장진, 6.25 때 장진호 전투 했던 바로 그 장진으로 가족이 그냥 부모가 추방돼 버렸습니다. 팔아먹은 아들은 15년형 받고 원래 이 정도 되면 사형일 텐데 아버지가 그래도 장군이니까 이 정도로 봐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러준 놈은 어떻게 됐냐? 일러준 놈도 큰일 났습니다. 사건을 밀고 한 B씨는 노동 단련대형, B씨의 중앙검찰소 고위 간부인 B씨의 아버지는 일선검찰소의 평검사로 강등되었다. 함께 영상을 본 C씨는 노동교화 7년형을 받았고 간부인 그 가족들은 모두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그래서 평양 외국어 대학, 그러니까 다 이제 이 학생들이 로열 패밀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위성의 부장급, 즉 우리로 지금 소장, 중장쯤 되는 이 고위 장군의 아들하고 또 검찰소, 즉 검찰청의 고위 검찰인 사람의 아들하고 또 다른 당간부의 아들하고 이렇게 ABC가 세 명이서 같이 보았고 장군의 아들이 가져왔고 그걸 나머지가 같이 봤는데 이 A와 B, 즉 검찰의 아들, 고위 검찰의 아들과 이 A가 삼각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B와 A는 동시에 어떤 여성을 다 좋아했는데 그 여성이 A를 선택한 거예요. B가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 A를 고발해버린 겁니다. 근데 고발했는데 결국 자기도 같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도 노동 단련대형 받고 자기 아버지도 강등돼 버리고 검찰 고위 간부였는데 그냥 일반 평검사로 강등돼 버리고 같이 본 C도 7년형 받고 그 가족들도 지방으로 좌천 추방돼 버렸다. 엄청난 일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사람들만 있냐? 아니다. 완전히 평양 전역에서 단속과 강등 숙청의 광풍이다. 그래서 이 풍비박산된 3대 내부 검열기구, 그러니까 이 보위성, 사회안전성 경찰이죠. 그리고 검찰소, 우리로 지금 검찰이죠. 보위성, 우리로 지금 국정원이죠. 이들이 스스로 내부 인사를 이렇게 다 쳐냈을까요? 자, 데일리 NK가 작년 7월 9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북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 당시에 단행된 인사에서 중앙검찰소장이 이례적으로 정치국 후보위원회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현재 내부에서는 보위부, 안전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검찰소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그동안 별 볼 일 없었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기관이 작년 여름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위성, 보위부, 그리고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성, 이 세 개 권력기구가 동시에 그냥 고위층들이 마구마구 날아갔다. 그래서 날아간 대상, 본인만 해도 200여 명, 그럼 가족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평양에서만 지방으로 날아가고 감옥에 가고 했다. 이게 이제 지방까지 합하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스스로 자기 손가락 자기가 잘랐을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군에서 또는 다른 계파에서 이렇게 날려버린 것은 아니냐. 서로 간에 권력을 잡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엄청난 권력 투쟁이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의 위상은 분명히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완전히 인자라고 평가받고 있던 조용원,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뭔가 민생을 챙기는 이런 행보에만 자신들의 얼굴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 간부들은 무력, 즉 인민생활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는 그 미사일, 이 무력에는 오히려 당 간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간부들의 이미지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 즉 평양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평양의 진짜 주인이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당,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자들을 완전히 쳐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 작업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평양 내부가 북한 최고 권력층이 서로 간의 아비규환의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더해서 미사일을 연일 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는 봐줄 수가 없다. 새로운 외교적 해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 새로운 방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한반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딱 맞추어서 뭔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있어야 북한의 급변 사태 이후에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주도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래할 때서 북한이 완전히 여기 쪼개지고 저기 쪼개지고 우리 옆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하고 딱 보조 맞추는 정권이 나와야 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